원산지 결정 기준의 단일화, 그리고 누적 조항의 활용. 한중 FTA에서는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 즉 영내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중국으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앞서 RCEP의 기본 개념, 즉 이론적인 부분을 알아봤고, 이어서 실무 활용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FTA와 비교하여 누적 조항을 활용했을 때 RCEP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제발 ATS 코드가 무엇인지, 원산지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럼 RCEP이 누적 조항을 활용했을 때 얼마나 훌륭한지, 예를 들어 이 케이스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윤활유 기유를 수입해서 이제 원재료를 수입해서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이제 엔진 오일로 만들어서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출하는 물품에 ATS 코드가 필요하고 수입하는 원재료에 ATS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이 필요하겠죠. 개별 FTA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한중 FTA라고 하면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CTSH를 규정하고 있고, 한 베트남 FTA라고 하면 4단위 변경 기준 CTH 또는 부가가치 기준 4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별 FTA 문제라고 했어요. 똑같은 물품인데 어느 국가로 수출하는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라서 어찌됐건 양쪽 FTA를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물품은 271019입니다. 자, 먼저 한중 FTA를 기준으로 했을 때 6단위 변경 기준 충족합니까, 안 합니까? 수입한 원재료와 수출하는 완제품의 6단위가 똑같죠. 6단위 변경 기준 아웃이야. 한중 FTA 위가하여 한국이 원산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한 베트남 FTA는 과연 활용할 수 있을까요? CTH 뭡니까? 4단위 변경 기준이죠. 앞에 6단위도 변경을 못했는데 4단위가 변경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 하지만 한 베트남 FTA는 부가가치 기준 4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요 완제품에 부여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이면 되는데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엔진 오일의 핵심 원료가 일본산이고, 그럼 거의 모든 부가가치는 일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가가치 기준 40%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요 케이스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FTA 혜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RCEP을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RCEP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CTH 또는 RVC, 즉 부가가치 기준 40%로 한 베트남 FTA랑 똑같네? 야, 그럼 한 베트남 FTA도 사용할 수 없었는데 RCEP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닐 겁니다. 잘 보세요. 누적 조항이 뭐였습니까? 한중 FTA라고 하면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한 베트남 FTA라고 하면 베트남산 원재료도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RCEP의 누적 조항은 뭡니까? RCEP 회원국 모든 국가의 원재료를 싹 다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일본도 RCEP 회원국, 중국도 베트남도 RCEP 회원국. 자, 그러니까 뭐예요? 271019 원재료를 수입했죠. 이 원재료를 RCEP에서 뭘로 취급합니까? 영내산, 한국산 아니냐? 왜냐? 일본은 RCEP 회원국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산 아니냐? 그럼 이제 원산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한국이 되는 거죠. 왜요? 한국산 원재료로 완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산이죠. 그리고 뭐요? 수출합니다. 부가가치 기준, 세번 변경 기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산 원재료로 물품을 만들어서 수출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논란의 여지 없이 한국산입니다. 즉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한국 100%. 세번 변경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세번 변경 기준이라는 건 수입하는 원재료와 수출하는 완제품에 세번 HS 코드가 변경돼야 된다는 것인데, 애초에 한국산 원재료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번 변경 기준은 고민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그냥 한국산이야. 그러니까 RCEP을 활용하면 실제 이렇게 FTA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케이스는 관세청 FTA 포탈 사이트에 RCEP 활용 정보에 있는 사례를 가져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막 만든 케이스 아니에요. 자, 그럼 조금만 더 복잡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서 84807이라는 사출 금형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FTA에서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죠. 수많은 나라에서 원재료를 가져다가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자, 먼저 BOM이 뭡니까? BOM은 Bill of Material 자재 명세서, 원재료 명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 물품을 만들 때 어떤 국가에서 어떤 원재료를 가져다가 사용을 했는지가 쭉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실게요. A, B, C, D, E라는 5개의 원재료가 들어가는데 A 원재료는 중국산, 이제 단가가 3,000원이고, B 원재료는 뭐 한국산, 단가는 1,000원이고, C 원재료는 베트남산, 뭐 단가가 1,000원이고, 그리고 옆에 HS 코드까지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RCEP의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확인 후 FTA 태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먼저 한 베트남 FTA를 적용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한 베트남 FTA는 848071 품목에 대해 CTH, 즉 4단위 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 4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베트남 FTA이기 때문에 한국산 원재료와 베트남산 원재료는 똑같이 영내에서 한국산으로 취급되니까 일단 무시하시고, 자, 4단위 변경 기준이라고 했을 때 A 품목은 뭐예요? 848020이죠. 완제품은 뭐예요? 848071이죠. 뭐가 똑같습니까? 4단위가 똑같죠. 즉 중국산 원재료와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완제품의 4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4단위 변경 기준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 기준 40%를 적용해 볼까? 자, 이 경우 전체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봅니다. 한국산 원재료가 얼마? 그 다음에 외국산 원재료가 얼마인지 볼게요. 한국산 원재료는 베트남산까지 한국산으로 취급된다라고 했으니까 2,000원이고, 외국산 원재료는 얼마입니까? 중국산 3,000원, 미국산 3,000원, 일본산 1,000원에서 외국산 원재료는 7,000원. 그리고 기타 뭐 경비가 1,000원이 들어서 완제품이 총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거 직접법을 적용하면 10,000원 중 2,000원이 한국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기준 20%고요. 간접법을 적용하면 10,000원 중에 외국산 원재료 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가 3,000원, 30%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부가가치 기준 40%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한 베트남 FTA라고 하면 요 상황에서 4단위 변경 기준이든 부가가치 40% 기준이든 그 어느 쪽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망한 거야, 조진 거죠. 하지만 이것이 RCEP이라면 중국산, 한국산, 베트남산, 일본산, 즉 미국산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뭐야? 똑같이 한국산으로 취급해 줍니다. 자, 그래서 3번 변경 기준을 본다라고 했을 때 중국산도 사실 한국산으로 취급되지, RCEP에서는 베트남산도 한국산으로 취급되죠. 일본산도 한국산으로 취급되죠. 자, 그러니까 3번 변경 기준은 역외산, 외국산 원재료가 뭐밖에 없습니까? 미국산 원재료밖에 없습니다. 미국산 원재료만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7226, 8480, 4단위 변경됐습니까? 4단위만 변경된 게 아니라 앞에 2단위까지 변경됐죠. 3번 변경 기준으로 봤을 때 훌륭하게 우리나라가 RCEP을 기준으로는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 기준도 적용해 볼까요? 부가가치 기준이라고 했을 때 전체 10,000원 중 한국산 원재료는 얼마입니까? 3,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한국산 원재료는 6,000원. 외국산 원재료는 미국 거 하나죠. 3,000원. 직접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0원 중 6,000원이 한국산이기 때문에 직접법 60%, 간접법이라고 했을 때 전체 10,000원 중 외국산, 즉 미국산 3,000원을 공제하면 7,000원이죠. 즉 70%, 간접법은 70%입니다. 즉 직접법이든 간접법이든 뭐가 됐건 부가가치 기준 40%까지 훌륭하게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RCEP을 활용하면은 기존 개별 FTA에서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RCEP을 통해서는 원산지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게 뭐예요? RCEP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2개가 원산지 결정 기준의 단일화, 그리고 누적 조항의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한국 RCEP을 통해 한국이 원산지가 인정되었다라고 하면 RCEP 나머지 회원국 14개국가 어디를 수출하더라도 다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스파게티볼 효과를 극적으로 제거하는 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 막 눈물이 나려고 해. 그래서 RCEP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일단 누적 조항을 활용해서 한국산을 원산지로 만들기가 쉬워지고, 그리고 RCEP 회원국 어느 나라를 수출하더라도 단일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세팅이 끝났으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영상을 조금 더 이제 활용하시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RCEP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2탄까지 나왔죠. 이제 3탄은 뭘 보도록 하겠습니까? 3탄에서는 이제 RCEP의 그 원문을 기준으로
굉장히 알셉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많아요. 알셉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 중에서 사실 비관세의 장벽이 가장 문제죠. 예를 들어 야 한국이랑 FTA가 되겠다는데 한국은 우리나라한테 너무 많이 수출하는 거 아니야? 야 이제 수입 좀 그만해볼까? 라고 해서 굉장히 그 엄한 데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관세 혜택을 주지 않거나 혹은 원산지 증명서를 봐도 그냥 딱 봐도 한국산이 원산지가 맞는데 야 원산 증명서 요거 오타 났네? 야 그럼 한국산은 원산지 아니야? 세금 반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트집을 잡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알셉에서는 이런 걸 공식적으로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역은 좀 유도리 있게 해라. 그리고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런 식으로 트집 잡지 마라 라던가 아니면은 야 원산지 증명서에 사소한 오타 정도는 인정해야지. 야 요거 점 하나 틀렸다고 요거 오타 하나 났다고 요거까지 해서 원산지 증명서 인정 안 해주고 세금 다 내게 하는 거는 개 양아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알셉은 무역의 원활화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기존의 개별 FTA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었던 부분들이 알셉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즉 알셉만이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특징들을 하나씩 실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 두 개의 영상은 알셉의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만 조금 퉁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디테일은 많이 부족하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영상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